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장하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국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타켓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이 디올백, 이거 3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진짜 위법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게 정말 범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계속 여론에 밀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디올백을 갖다 준 사람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순수하지 않게 만난 거죠. 그 모함을 걸어서 결국에는 함정에 빠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요, 김건희 여사가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형 위법 행위, 이건 엄벌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형법 위반입니다. 형법 위반. 여기 김건희 여사의 건조물에 불법 목적으로 불법 침입했다. 물론 뭐 들어오고 서로 대화를 하고 했었지만은 그게 순수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다 녹음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형법 제36조 주거 침입의 죄에 해당되더라고요. 이거를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 주거 침입 퇴거 불용. 왜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온 거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건조물에 왜 들어간 거죠? 불법 목적으로, 그렇죠? 불법 목적으로 지금 침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어떤 함정을 빠뜨리려고 지금 목적을 만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뭔가 함정을 빠뜨리려고 들어간 거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 침입죄.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이게 최재형 씨가 한 게 김건희 여사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거예요. 이것도 헌법 위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게 사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막 그냥 녹음이 돼가지고 승인도 안 받고 녹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바깥으로 막 흘리고 언론사에다 넘겨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최재형 씨는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 헌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김건희 명품백 받는 과정에서 몰카 촬영 및 공개했어요. 이건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몰래 내가 사진 찍는다 한 것도 아니에요. 몰카한 거예요. 몰카.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거를 승인 안 받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여기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요. 제3조에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게 제3조 1항의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겼잖아요.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제16조 벌칙에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정기통신에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고 하면 법을 지켜줘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말이에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가 어느 분이 책 쓴 걸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쓴 책이더라고요. 판검사가 나라를 망쳤다. 그러니까 판검사가 망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걸 그만큼 이게 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항에 보면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여기에 해당되죠?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여기 보시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분명하게 통신비밀법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 법적으로 적용을 안 하냐 이 말이야. 누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안 다루고 피해를 입은 사람만 가지고서 지금 분명히 나라가요. 이 법치 국가를 지금 망가뜨리는 게 현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네 번째 가서 부정금품 제공한 자는 처벌받는다. 그게 무슨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여기 보면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라고 하는 이 백인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이거를 자기가 어떤 뭘 주면서 뭐 어떤 것을 약속을 받거나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순수하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의상 인사치레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도 보면 22조 벌칙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금품 등 공직자 등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 사인을 포함한 자에게는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이런 벌칙이 강화되어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분을 순수하게 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내가 걸고 이걸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청탁금지법에 걸려든 거죠. 이 사람이 범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가서는 기획함정 취재를 했잖아요. 기획함정 취재. 이건 기자윤리 강령에 위반되는 법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기자협회 윤리 강령에 보면 6항의 사생활 보고. 기자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이 사생활을 보호해야 돼요. 언리 강령에 보면 제8조 제3항의 사생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 승인 없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7항에 제9조 7항에도 보면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청 및 비밀 촬영 금지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기자윤리 강령에도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취지가 분명히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사건은 분명히 최재형 씨의 잘못된 법에 대한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여기를 한번 보면요. 김건희 여사는 위법이 아니고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있어요. 부주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직무 관련이 아니므로 뇌물죄가 아니에요. 이분이 뭐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만나러
옛날부터 고향에 부모님이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왔는데 이건 뇌물죄가 아니거든요. 형법 제 129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중개인의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랬잖아요. 디올백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뇌물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결론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최준실을 잡고 정유리를 잡은 것처럼 정유리 같은 사람은 아니 아시아 대회에 나가서 승마대에 가서 금메달 딴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도 준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삼성 말을 그 선수들은 다 탈 수 있었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거짓된 게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다시 말하지만은 부주의한 거는 잘못이에요.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공직자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김영란법 위반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다. 왜냐? 소속 기관장이 알렸고 반환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 그런 것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받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을 국가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수지,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인터뷰에 나오지만 이런 걸 뭐하러 갖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소리가 이 기획함정 취재한 날이 2022년 9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가 몰카 영상을 보도한 날이 2023년 11월 27일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촬영은 22년 9월 13일 대통령 취임하고 4개월 지난 뒤에 촬영했고 이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터뜨린 거는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이걸 터뜨렸다. 왜 그랬느냐? 이건 기획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용으로 기획한 프레임이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쌍특검법과 똑같은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4월 10일 총선용으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당하지 말고 이제는 왜 저렇게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뭐 디올백이다 뭐 주식 투자한 거다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하나 살아간 거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걸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범법자들을 보호하려고 저들이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이 알면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국민이 모르고 이런 거에 쏘가 넘어가면 이것은 정말 국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광우병 사건도 거짓말이었잖아요. 효순이 미선희 사건
그것도 단순한 교통사고였잖아요. 미군 탱크가 쓸어 뭐 이렇게 깔았다, 일부러 그랬다.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광우병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일본의 그 오염수 사건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야. 사드도 그렇고요. 더 이상 우리 국민 정치인들에 의해서 놀아나지 맙시다. 진실되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아 그래 맞아 더 이상 우리 속지 않아. 우린 대통령을 도와가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라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즐겨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꽉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